제 프레젠테이션은 미국 주택시장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하면서요,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주택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가격이 어떻게 지금까지 쭉 형성되어진나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글로벌 리얼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전 세계 주택 가격 인덱스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코비드-19 전염병 위기 중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우리 그 김세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의 어떤 초저금리 정책, 각 정부의 또 경기부양책 프로그램에 힘입어 거의 모든 국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스러운 것은요, 현재 전 세계 주택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보다도 그 화랑 때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의 경우를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몇 개의 미디어 기사를 잠깐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의 탑 타이틀을 보시면 미국 모든 곳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중간 주택 가격 기록을 갱신하다. 70만 불을 넘겼다는 기사입니다. 또 밑에 왼쪽 하단에 CNBC의 타이틀을 보시면 8월 주택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또 포브스 매거진의 타이틀을 보면 최고의 주택 화랑을 맞고 있는 2020년. 이런 주택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요즘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의 데이터를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캐실러 US 하우징 인덱스, 주택가격 인덱스를 보시면 1년 전에 비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약 한 7%, 8%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2014년 후 6년 만에 최고로 오른 것이고요. 또 주택가격이 최고조로 올랐던 2006년에 비해서는 약 2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오른 가격폭이 매우 다른데요. 특히 서부 애리조나 피닉스는 전년 대비 약 11%, 시애틀과 샌디에고는 약 10%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량을 보시면은 9월 대비 10월에 약 4% 정도 오른 685만 채가 팔려서 2005년 11월에 세운 최고 판매량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판매량은 10월에 연간 판매량 100만 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약 41.5%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비드-19 전염병 위기 속에서도 주택시장은 화랑세를 보이고 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 안 좋고 또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사실 내려가야 하는 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지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고용시장과 경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코비드-19 팬데믹 전에 약 3.5%였던 실업률이 올 4월에 14.7% 최고치를 찍고요. 7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면서 11월에는 6.7%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두 번째 이유는 역사상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 몰기지 인트러스트 레이트라고 하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30년 고정 대출금리가 약 5, 6개월 동안 3% 미만인데요. 1년 전에 비해 1% 이상 낮은 금리로서 매월 갚아 나가는 주택 상환 금액이 적어짐으로써 주택 구매자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사상, 저 오늘 역사상 그게 많이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낮은 주택 판매 재고량입니다. 현재 주택 판매 속도를 감안하면요, 약 한 3.3개월 재고라고 하는데요. 1년 전에 비해 1년 전은 약 6, 7개월의 재고량에 비교하면 반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요,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화되는 재택근무로 인해 사람들이 더 많은 근무 공간을 원하는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0% 정도 인력만이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80% 인력이 집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좁은 아파트 생활 공간에서 탈출해서 좀 더 큰 스페이스의 하우스로 옮기고자 하는 탈도시화 수요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이유는 상당히 펀더멘탈한 이유인데요. 이거는 높은 가정 형성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 연령이 약 한 33살인데요. 이는 1987년도생인 밀레니얼 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1981년도에서 1995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증가하는 첫 주택 바이어 집단인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수요 증가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슬럼프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첫 주택 바이어인 X세대, X제너레이션, 인구의 하락이 블루 그래프죠. 보시면 그 X세대 인구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이유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4월에서 6월까지 둔화된 신규 주택 건설로 인해 재고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주택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데이터를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pending home sales. 계약은 되어 있지만 아직 판매가 안 된 주택량은 전년 대비 9월과 10월에 비교해 약 20% 이상 오른 것으로 당분간 주택 판매량 증가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은 9월에 비해 약 1%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이사철 봄까지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홈 리스팅 트렌드. 10월에는 전체 주택 판매 리스팅이 전년 대비 약 39%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유입되는 주택 리스팅은 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전년 대비 처음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경기 회복과 COVID-19 백신 보급에 힘입어 신규 주택 판매 리스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주택 재고량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를 잠깐 보겠는데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현재 약 한 15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평균 수입이 평균 주택 구입 후 대출 상환 능력이 약 1.58배라는 겁니다. 아직은 주택 대출 상환 능력이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 구제법 CARES Act라고 하는데 이 구제법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업자나 급여 삭감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최장 12개월까지 몰기지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평균 지불 연체율이 약 5.9%인데요. 노란 그래프인데요. 이 중 향후 대출 상환 유예가 끝나는 후
주택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려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어느 정도의 공급이 이 어떤 전략적인 주택 압류를 피하기 위해 매각하는 수요가 내년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제 PT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모기지 이자율, 계속 증가하는 주택 바이어 집단, 밀레니얼 세대, 서서히 회복되는 경기화 실업률,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같은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현재 주택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는 주택시장 성장률은 약세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한 제가 말씀드린 요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2022년, 2023년에 특히 2023년에 프레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자율도 특히 30년 고정 이자율이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에 의해서 성장률이 약세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P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